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신 5천 뭐 이런 걸 떠나서 지수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네. 건강한 사람한테 밥 많이 주고요. 건강하지 않은 사람한테 밥 뺏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 급변하는 중동 정세에 이 국제 유가,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시장도 요동치고 있는데요. 오늘 KBWM 스타 자문단 수석 이코노미스트 유신익 박사님 화상 연결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유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런 또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 이 박사님은 이 휴전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신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큰 맥락에서 일단은 큰 줄기는 해소가 됐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우리가 항상 이번은 다르다라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가정 집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보면은 사실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 그 다음에 할아버지와 자식의 관계, 할아버지와 부모의 관계 이런 관계들은 사실 역사상 보면은 각자의 역할이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리고 어느 때는 누가 힘이 더 강력해지고 목소리의 힘이 더 세지고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체제 자체가 유지되는 현 형국에서는 사실은 역시나 이전과 다를 바 없이 미국의 오너십, 그 다음에 미국이 원하는 방향성대로 또 우리가 수순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이번에도 입증했다라는 거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큰 틀에서는 큰 지정학적 리스크는 지나갔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다만 아직 해소되지 않은 게 있을 거예요. 아주 큰 틀에서 어머니 아버지 싸움은 끝났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엄마 편인 아들이 있고 아빠 편인 딸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둘 간에 약간의 의견 다툼은 계속 지속될 수 있다라는 거죠. 휴전 합의라도 일부 미사일 폭격이 있다든지 이런 사건들은 앞으로도 발생할 여지는 존재한다. 이런 말씀. 자, 어쨌든 이 트럼프가 전격적으로 이란 본토에 대한 공격을 이제 사상 최초로 하게 된 것인데 이른바 핀셋 개입을 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인데 국제 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원칙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마가 지지자들도 반대 목소리를 좀 냈다고 하던데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 남아 있는 걸까요? 아니요, 이제는 끝났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항상 중동과 관련해서는 항상 초반에 안 한다고 했다가 트럼프의 정책은 한 번 중국하고의 연대가 굉장히 강력한 그런 중동의 일부 국가를 대부분이 이제 우리 시아파죠. 그 국가를 강력 타겟으로 해서 한 번 잠시 잠깐 짧은 기간 공격하고 빠져나오고 그 다음의 수순은 결국에 남아있는 대리인들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 그 다음에 UAE, 그 다음에 사우디 이런 국가들한테 나머지에 대한 통제 수순은 그 국가들한테 맡기는 방식 그런 식으로 해왔고 그래서 이번 어떤 일시적인 공격은 아마 앞으로의 중동 4년 동안 중동이 또 많은 지역들이 이런 컨트롤 영역 하에서 쉽게 말하면은 잘못 보이면 안 되는구나라는 샘플링이 되는 사례다. 결국에는 이란 핵 문제라는 일단 급한 불을 껐으니까 이제는 이제 본 게임인 중국과의 무역 전쟁 여기에 이제 본격화 나서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있는데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에 뭐 관세율에 대한 이제 협상이 잘 된다고 했고 히토리 공급을 미국이 잘 받기로 했으니까 잘 됐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잘 된 거죠. 근데 관세율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금 적시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중국하고도 언제든지 이 관세 관련되는 전쟁들은 또 일어날 수밖에 없다. 전쟁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미국이 혼자서 때리고 미국이 이거에 따르지 않으면은 벌을 가하겠다라는 퍼니쉬를 가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의 이제 트러블은 지속이 될 수 있고 이번을 계기로 특히 이란을 공격한 거에 대해서 G7 국가들은 사실 지정학적 어떤 핵에 대한 위협에 테러에 대한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였다라고 대부분이 평가를 했는데요. 중국만이 유독 왜 미국은 나서서 중동의 평화를 깨트리고 위화감을 조종하는 그런 행동들을 규탄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예고편이 나와 있다는 거죠. 즉 외교적 마찰도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에 무역 협상이 잘 된다고는 했지만 사실은 그거는 미국 트럼프의 입장에서지 중국은 아마 미국이 부과하는 고율의 관세를 그래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중국 역시도 관세를 부과하는 즉 예전에 이제 초창기에 나왔던 중국
대응해서 관세율을 140%, 뭐 120%로 할게요라는 그런 세율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50% 선에서 90% 선 사이에 상당히 높은 세율은 분명히 예상이 된다.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얘기로 돌아와서 이 결국에 이제 관세 협상 그리고 방위비 문제 같은 이제 진짜 미국과 협상이 좀 눈앞에 와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방위비 안보와 관련되는 이 협상은 녹록치는 않을 것이다. 처음에 얘기했던 선언했던 그 금액보다도 더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그 와중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결국엔 수순대로 본다면 우리가 일정 부분 그 테이크를 어느 정도 감수를 하면서 좀 받아들여줘야 산업적인 관세를 조정해서 좀 원활하게 빠르게 조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영국 사례에서도 보시다시피 지금 영국 같은 경우도 협상이 잘 된 가장 큰 결정적인 계기가 롤스로이스의 항공기 부품 이런 것들을 미국에 납품하는 입장이고 부품이 미국 입장에서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서로 조율이 잘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입장에서도 산업적인 강점이 있는 이제 미국이 필요로 하는 첫 번째 하드웨어적인 반도체, 두 번째 조선, 그다음에 최근에 중국을 배제하려고 하는 미국 입장에서 자원이 자꾸 필요하니까 LNG 사업에 대한 참여 의향 가능성을 계속 필요를 하고 있죠. 이런 부분의 장점을 우리가 메리트로 해서 그걸 지렛대로 협의를 잘 해나가야 될 것 같고, 방위비와 관련된 문제는 한동안 옥신각신 약간 서로 입장이 다르다는 것들이 트러블로서 좀 작용할 수는 있다. 근데 그런 부분만 잘 해소가 된다면 우리나라가 이번에 우선 협상 대상국에 이제 선정이 된 만큼 사실 우리나라한테 기회가 상당히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 당선 딱 되고 나서 바로 임기가 시작됐는데 그 이후에 한국 주식시장 지금 화랑을 지금 맞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또 3,100을 또 돌파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 이 저평가 이제 해소되는 겁니까? 그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는 뭐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신 5천 뭐 이런 걸 떠나서 지수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이거는 만약에 제일 중요한 주주들에 대한 권한을 보유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그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을 유지할 수 있게끔 상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을 하고 그걸 구체화한다. 배당과 소각에 대한 문제, 중복 상장에 대한 문제, 지수사의 가치 평가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된다면 사실은 그것만으로도 이거는 최소 2년 이상 상승의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는 이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슈로 보면은 지금 경기 역행적 투자를 결정을 했죠. 그러니까 즉 뭐냐면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어렵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경을 기존 예상치를 뛰어넘는 30조 원을 하고 그 돈들이 대부분 이제 우리 뭐 현금 지급도 있긴 하지만 AI라든지 산업적인 육성에 충분히 쓰여지게 한다.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없었던 시도예요. 즉 우리는 항상 채무 비율에 대한 이제 준칙에 대한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세입이 많고 어느 정도 재정 여력이 있으면 돈을 쓰고 없을 때 경기가 안 좋아서 세입이 잘 안 걷어들여지면 돈을 안 쓰는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현대화폐 이론적 MMT에서도 사실 지적된 바가 있었죠. 왜 이거는 아주 쉽게 예를 들어 드리자면 건강한 사람한테 밥 많이 주고요. 건강하지 않은 사람한테 밥 뺏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 경제가 안 좋을 때는 국가가 정부가 힘이 좀 붙이도록 돈을 더 써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밥을 더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반대로 우리는 항상 해왔기 때문에 신흥국이라는 그런 금융의 굴레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겠다, 더 많이 쓰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외국인들의 기대도 상당히 크다. 지수의 숫자보다는 상승의 기간이나 어떤 큰 틀의 상승의 어떤 그 사이클이 장기화될 수 있다. 전 여전히 한국 시장 자체에 대한 매력도는 상당히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향후 이스라엘과 이란 사태, 휴전 상태가 종전까지 이룰 수 있을지 관련해서 이제 국제 경제가 또 어떻게 변화할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신익 박사님에게 말씀 전해 들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